결혼만 했을 뿐인데 이 부부는 왜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었을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결혼한다고 돈이 더 모이진 않지 않나요? 맞는 말이다. 결혼했다고 자동으로 돈이 모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특정 부부들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자산을 늘린다. 같은 월급, 같은 지역, 비슷한 소비 수준인데도 몇 년 만에 순자산이 두세 배씩 불어난 부부가 있다. 반면 어떤 부부는 오히려 결혼 후 빚이 늘고 통장은 늘 비어 있고 서로에 대한 불만까지 커진다. 왜 같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무엇이 그들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걸까? 나는 많은 부부의 재무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돈이 잘 모이는 부부는 결혼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삶을 완전히 재정비한다. 그들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모이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간다. 이 글에서는 그들이 가진 특징과 행동 패턴을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려 한다. 혹시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했지만 재정이 잘 안 풀린다고 느낀다면 이 이야기가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1. 돈을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많은 부부는 돈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한다. 이번 달엔 그냥 좀 썼어. 당신은 왜 또 그걸 샀어? 이런 대화는 갈등만 키울 뿐 자산 형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자산이 빠르게 불어나는 부부는 절대 돈을 감정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즉, 두 사람이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다.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자동이체로 저축 투자를 선반영한다. 소비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쓰도록 룰을 만든다. 단순히 절약하자가 아니라 매달 150만 원은 투자에 들어가는 구조처럼 시스템화한다. 이 시스템은 부부가 매번 의지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든다. 의지로 모으는 돈은 흔들리지만 시스템으로 모으는 돈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2. 한 사람의 돈이 아닌 우리의 자산을 만든다. 결혼 후에도 내 돈이 지나치게 분리된 부부가 있다. 겉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자산은 규모가 커질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는데 분리된 자산은 규모를 키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 부부들은 일찍부터 이런 인식을 갖는다. 돈은 각자 버는 것이지만 자산은 함께 만드는 것이다. 각자의 수입은 달라도 자산 성장의 속도는 함께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이 잘 모이는 부부는 자연스럽게 공동 재무 목표를 갖는다. 몇 년 후 어떤 집에 살 것인지, 은퇴 자금을 어느 정도로 모을 것인지, 지금의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처럼 목표가 공유되는 순간 자산은 혼자 모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 두 사람의 시간, 소득, 에너지, 의사결정이 모두 한 방향으로 모이기 때문이다. 3. 소비보다 구조에 집중한다. 돈이 새는 부부는 대부분 얼마 썼는지에만 몰두한다. 하지만 자산이 빠르게 쌓이는 부부는 어디로, 어떤 구조로 돈이 흐르는가에 집중한다. 즉, 지출을 억지로 줄이려 하지 않고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꾼다.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오면 소비로 먼저 흘러가던 기존 구조 자동으로 투자 저축으로 1차 이동. 고정비가 커서 돈이 안 모이던 구조 고정비 비중을 줄여 돈이 남는 구조로 재편. 충동 구매가 많던 구조 지갑을 여는 횟수를 줄이는 구조로 변경. 돈이 잘 모이는 부부는 절약이 아니라 구조 개편을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싸움 없이 돈이 쌓인다.
이 구조는 한 번 잡히면 부부의 자산 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진다. 4. 부부는 서로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최고의 파트너다. 사람은 누구나 재무 리스크를 가진다. 한 사람이 실직할 수 있다. 큰 병에 걸릴 수 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 있다.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리스크 분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하는 부부는 자산을 더 빨리 모은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실직해도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최소한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 비상자금 등을 둘이 나누어 설계해 리스크 대비 능력이 높아진다. 결정해야 할 재무적 판단을 두 사람이 검증해 실수 확률이 줄어든다. 두 사람이 가진 능력과 안정성이 서로를 보호하는 순간 자산은 훨씬 강한 복리 구조를 갖게 된다. 5. 서로를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키운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돈이 모이지 않는 부부는 상대를 지출의 원인, 즉 부채처럼 바라본다. 당신만 아니면 더 돈 모으는 건데. 당신이 자꾸 사니까 돈이 안 모이잖아. 하지만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부는 반대다. 서로를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관계를 운영한다. 배우자의 경력, 능력, 시간 가치를 함께 높인다.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재무적인 시너지를 만든다. 배우자의 회복 수면 건강 재충전을 투자라고 생각한다. 이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경제적 잠재력이 배로 늘어난다. 자산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6. 결혼하면 가난해진다는 말은 반만 맞다. 결혼이 돈을 빼앗아가는 경우는 대부분 구조 없는 결혼, 즉 감정만 있고 시스템이 없는 경우다. 하지만 구조가 잘 잡힌 결혼은 거대한 기회가 된다.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소득, 한 사람의 판단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쌓는 자산의 성장 속도는 압도적으로 빠르다. 결혼은 돈을 잃는 사건이 아니라 돈이 모이는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 7.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어떻게 운영하냐가 문제다. 결혼했다고 자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혼을 단순히 관계의 완성이 아니라 재무적 시스템 구축의 시작으로 바라보는 부부는 누구보다 빠르게 부자가 된다. 그들의 비밀은 특별하지 않다. 감정보다 시스템으로 돈을 관리하고 각자의 돈을 넘어 우리의 자산을 만들고 구조를 바꿔 돈이 흐르는 길을 정비하고 서로를 위험에서 보호하며 배우자의 경제적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이 5가지가 결합된 순간 결혼이라는 삶의 선택은 두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자산 엔진이 된다. 만약 지금 당신이 우린 왜 돈이 잘 안 모이지? 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재무 시스템을 새로 짜고 인생의 속도를 바꿀 기회다. 결혼은 삶을 묶는 일이 아니다. 잘만 활용하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가 된다.